3, 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을 이제 이어서 보면 신체 운동 건강, 제가 기본생활 습관과 신체 운동 두 개를 분리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신체 운동 건강이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행탐구 이렇게 5개 영역이에요. 다시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은요, 목표는 실내외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내용 범주는 신체 활동 즐기기,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을 보면 신체 활동 즐기기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고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한 운동, 그러니까 기초적인 운동, 그리고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 그리고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고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고 하루 일과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손 깨끗이 씻고, 그죠?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고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교통 안전 규칙을 지키고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경험한다.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또는 뭐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겨야 되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깁니다. 내용 범주는 3가지인데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그래서 듣기 말하기는 말이나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듣고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게 하고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할 수 있고 고운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을 글로 쓰는 것 또는 글이 말이 되는 것,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해보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그리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기고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고요. 말놀이와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 안에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자유놀이 시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일어나셔야 되고 선생님이 그러한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관찰해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 이런 3가지 내용 범주의 내용을 보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중재. 선생님들은 중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구나. 서로 다른 감정과 생각, 행동을 존중하고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키고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요.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여러분들이 하시죠? 예. 이런 근거 하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예술 경험. 목표는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고요.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합니다. 내용 범주를 보면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찾아보기에서의 내용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깁니다. 예술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봅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든지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든지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요.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예술 감상하기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기고요.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하고요. 여러 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연 탐구입니다. 자연 탐구의 목표는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겨야 되고 생활 속에서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그래서 수학적, 과학적 그 탐구가 같이 이루어진다.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요.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고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지는 것. 특히 탐구 과정 즐기기에는 교사의 모델링, 교사 자체가 이거 뭘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그것이 곧 그 탐구를 즐기는 모습에 대한 상호작용인 거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요. 물체의 수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고요.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고요.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요.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고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특히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나타내기는 이제 우리 통계에 가까웠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수준이 낮아졌죠.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그냥 분류만 하는 걸로. 그리고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요. 생명과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이제 생활과 관련 짓는다. 그래서 특히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심고 자라는 거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죽었을 때 또는 병들었을 때 또는 이 아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름대로 시들어가는 그 과정마저도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오히려 더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퀴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배경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몇 대까지 보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배경으로 설명이 틀린 것.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으로 종전에 단순 보육사업이 타가사업으로 확대 발전되었나요? 보육시설 수가 급증에 따른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그런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나요? 영유아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침이 필요하였나요? 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29조 2항에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함이 명시된 후 표준보육과정은 개발되고 보급되었나요? 뭐죠? 그쵸. 보육사업이 타가사업으로 변형된 게 아니라 뭐가요? 타가사업이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됐죠.
두 번째, 제4차 표준보육과정 성격이 아닌 것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의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나요? 자, 두 번째, 영유아의 전인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보육과정인가요? 영유아의 중심과 영유아 중심과 학문 중심을 추구하나요? 네 번째,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나요? 뭐가 이상하죠? 그쵸? 학문 중심이 아니죠. 무슨 중심이죠?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은 맞는데 놀이 중심인 거죠.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아닌 것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예술적인 사람. 그쵸? 추구하는 인간상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들어가지 예술적인 사람은 아니죠. 자, 제4차 표준보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것은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각 영역의 내용은 단일 과목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어떤 거죠? 단일 과목이 아니죠.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고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그래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건가요? 맞죠.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인가요? 활용할 수 있다. 평가 부분은 제가 이 앞부분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평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과정을 실행을 했으면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평가가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해야 하는 거고요. 평가 목적에 따라 아이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건지 아이의 변화를 변화한 건지 교육과정을 투입했는데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투입한 거 이 환경을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하셔야 되고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는 아이 개인에 대한 평가, 수업에 대한 평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영아 01세 표준보육과정에 교시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예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